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든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다. 한때 차세대 트롯 황태자라 불렸던 김용빈. 그가 7년간 무대에서 사라졌던 진짜 이유를 드디어 고백했다. 그간 언론은 건강 문제, 개인적인 사정, 음악적 방황 등 온갖 추측을 쏟아냈지만 정작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어둡고 충격적이었다. 그는 침묵을 깨고 카메라 앞에 섰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동자엔 두려움이 섞인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뿐이에요. 무대 뒤의 어둠, 화려함의 이면. 김용빈은 2015년 19살의 나이로 혜성처럼 데뷔했다. 단정한 외모, 고전적인 감성,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단숨에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방송 3사에서 동시에 출연 제의를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인기의 정점에 오르기 직전 그는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유학 및 재정비였지만 당시 주변 관계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가 떠나는 이유는 누군가 위 강압, 어떤 조직 위 그림자 때문이었다. 나는 노래하는 인형이었습니다. 김용빈은 고백한다. 데뷔 전부터 계약된 소속사는 일반적인 매니지먼트가 아니었다. 연예인을 상품으로 다루며 정신적 육체적 통제를 일삼았다. 하루 20시간 이상의 훈련, 음식 통제, 잠금 장치가 있는 숙소,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은 심리 조작이었다. 하루에 5번씩 제 외모에 대해 평가받았고 실패한 녹음은 밥도 못 먹게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계약서. 그가 언급한 계약서는 일명 블랙페이퍼로 불린다. 겉으론 합법적이나 실제로는 위법적 조항이 즐비한 계약. 계약 해지 시 위약금 20억 원. 사생활 노출 동의 조항. 정신적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귀속 등. 이런 조항은 대부분 무명 연습생이 어떻게든 데뷔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인하게 된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망치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협박했습니다. 잠적의 이유, 도망, 은둔, 생존. 2018년 그는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7년간 완전히 다른 이름과 신분으로 지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존을 모색했다. 스스로 휴대폰도 없앴고 주민등록 주소도 어머니의 본가로 이전했다. 그때 저는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름도, 목소리도, 존재 자체도 잊고 싶었습니다. 그는 경남 통영의 한 폐창고에서 새들어 살며 생계를 유지했다. 찜질방, 고깃집,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거치며 자신을 지웠다. 하지만 매년 트로트 오디션이 방송될 때마다 그는 몰래 TV를 켜고 울었다고 했다. 노래하고 싶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자유롭게 노래하고 싶었어요. 돌아오게 된 결정적 계기. 그가 다시 나타난 계기는 우연이 아니었다. 2024년 자신이 속했던 소속사의 대표가 탈세 및 협박 혐의로 구속되면서 조직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그는 법률 상담을 받고 폭로를 결심했다. 그의 변호인 측은 말한다. 김용빈은 연예계 노예계약의 희생자입니다. 지금도 그는 신변 보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눈물의 기자회견. 서울 중구의 한 소규모 컨퍼런스룸. 모인 기자는 300명이 넘었고 방송사는 긴급 생중계를 결정했다. 김용빈은 말끝마다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노래가 좋아서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람도 가수도 아니었어요. 그냥 쓰이고 버려진 소모품이었습니다. 기자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고 SNS에는 실시간으로 샵 김용빈 눈물, 샵 연예계 착취, 샵 7년이 침묵 등이 퍼지기 시작했다. 무대 복귀? 아직은 시기상조. 현재 그는 복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언젠가 자신의 노래를 들려줄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누구의 곡도 아닌 내 진짜 목소리를 담은 노래로 돌아오고 싶다. 그의 고백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계약 구조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청문회가 논의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고통이 아닌
산업 구조 전체를 겨누는 거대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7년간 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래로 싸우겠습니다. 고통을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세상에서 저는 목소리로 살아있음을 증명할 겁니다. 이 고백은 단지 한 가수의 개인사가 아니다. 이것은 한 세대의 침묵, 한 산업의 타락,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진실을 외면해왔는지를 드러내는 참담한 고발이다. 그리고 지금 그 고통의 기록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 김용빈. 한때 트로트계의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그는 어느 순간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의 이름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최근 그는 미스터트롯 3를 통해 화려하게 복귀하며 그간의 침묵을 깨뜨렸다. 그의 복귀는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고통을 딛고 일어선 인간 김용빈의 진솔한 이야기였다. 김용빈은 최근 방송에서 지난 7년간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백했다. 그는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왔는데 남들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며 당시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고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짓눌려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다.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은 그를 무대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음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김용빈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그는 할머니와 고모의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그의 삶의 전부였고 그의 음악적 꿈을 지지해준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고모 밑에서 자랐다. 제게 할머니는 엄마 같은 사람이라며 할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할머니는 생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고 이 말은 김용빈에게 다시 무대에 서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김용빈은 할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미스터트롯 3에 출연했다. 그는 패티 김의 사랑은 생명의 꽃을 열창하며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이 무대는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는 다시 한번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김용빈의 복귀는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트로트계의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미스터트롯 3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그간의 고통과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많은 이들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다. 고통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아티스트. 김용빈의 7년간의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유언과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복귀가 아니라 인간 김용빈의 성장과 극복의 이야기다. 그는 이제 트로트계의 새로운 전설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